문창극 지명자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문창극 지명자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금 결재를 안 하고 있고 문창극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국민들도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외견상으로는 뭐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좀 그 동의안이 그 국회에 제출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지만은 네. 좀 민심을 더 보겠다. 아니면은 한 발 더 나가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느냐. 예. 아마 그런 그 해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문 지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정답입니까? 자진 사퇴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문회장까지 직진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한때 국무총리 깨진 사람 아닙니까? 지금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네. 사실은 그 총리 자리가 그 국민의 그 어떤 그 의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한 인생을 이 도마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안 좋은 점도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끄집어내서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참 본인은 억울할 겁니다. 네. 그럼요. 근데- 낙인이 네. 찍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또 역사적인 문제고 역사 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여야나 또 어떤 사회적 인식의 어떤 그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첨예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문제는 이성적이면서도 그 냉혹하게 예. 바라봐야 되고 또 후보자에게 지금 후보자 스스로가 소명의 기회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기회를 줘야 된다. 아,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예.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절차가 있으면 그 속에서 자기의 소명 기회도 주고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고 또 청문회의 어떤 그 보고서가 채택될지 여부도 이제 불투명합니다만 그렇죠. 네.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장에 그 인준이나 표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의원들이 바보들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서 충분히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이 문제를 두고 물론 논의가 될 수 있지만은 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소모적 논쟁이 너무.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되겠죠. 예.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수세에 몰려 있으니까.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아. 그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저는 가끔씩 그 당내에서 지도부에서 사퇴해야 된다. 예. 사퇴는 옳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아니 민주주의가 왜 있고 시스템이 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당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민주주의 한 단계 우리가 성숙된 모습이지.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몰이식에 또 그걸 그대로 끄집어와서 결론 나게 한다. 저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서청원 이렇게 대표를 봅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청원 의원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그 시스템이 있고 또 평가받을 검증받을 기회가 있는데 미리 여론으로 예. 재단에서 여론 재판을 한다. 안 된다. 특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전당대회 결과의 유불리를 따져서 한다. 그런 인상을 줘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좀 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왜 그렇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지. 물론 정치인은 그 민심의 소리, 예. 국민의 소리를 듣고 또 반영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반영도 시스템이라는 민주 절차의 과정 속에서 반영이 돼야지 예. 여론이 그렇다고 그대로 그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애단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청문회도 직접 받아보셨는데요. 그리고 청문회도 직접 하실 분이시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작금의 이 검증 상황들, 이 적절한 잣대가 지금 잘 맞춰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엄격하게 예.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습니다. 공직자가 당연히 자질 검증이라든가 도덕성이 뚜렷해야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에 있어서 물론 정책이라든가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되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공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상태의 신상 틀기식에 네. 청문회가 전개가 그대로 계속된다면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설사 누더기 아마 바보 총리가 될 거요. 완전히 상처. 그렇죠. 공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나 예. 국민들로부터 평가가 있어야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누더기가 돼서 들어가면은 결국 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지금 말은 헌법상의 책임 총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임명권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명하고 자르는 권한까지 대통령이 있는데 임명. 결국에 네. 대통령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자리가 그렇지만은 또 총리로서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도는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예. 있거든요. 국론도 분열이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소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할 때 네. 선거할 때 부통령제,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서 부통령으로서 국민이 선택하게 하고 아, 미국식으로요? 예, 임기 4년이 보장되면서 예. 또 지금 대통령이 현재 한국의 대통령 소위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권력도 분점을 하면서 총리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당당하게 기회를 주는 게 이런 모든 어떤 현상의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 문창극 지명자와 비슷한 경험 하셨잖아요. 저는 뭐 그 청문회 다 끝나고 예. 그 대통령께서 그때 당 대표를 불러서 예. 다른 장관 다 포기하더라도 제가 뭐 자서전에 제 그 고백을 해놨습니다만은 김태호만은 통과시켜라 이런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걸 저도 전해 듣고 또 여론상의 국민의 여론 당시에 그 한 63%가 김태호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라는 예. 민심도 있었습니다. 어. 또 당내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자진 사퇴하는 게 모든 것을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대통령의 부담도 줄여주는 것이다. 예. 더더욱 이제 저 같은 그 스타일은 이제 도의원부터 또 군수, 도지사 그 풀뿌리부터 쭉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민심 속에서 김태호 왔나 이런 그 믿음 속에서 제가 정치를 해왔지. 예. 뒤에 대고 야 김태호 청문회 보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비춰서는 제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모멸감을 스타일입니다. 느끼셨군요, 거의. 그래서 깨끗하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예. 저는 이 시간 이후에 대통령 전화도 안 받겠다. 저는 사퇴합니다. 딱 그렇게 선언을 했죠. 아, 그리고선 그냥 아예 그냥 딱 그만두셨군요. 떠났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아쉬움도 많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참 아팠어요. 아프고 3일 동안에 우리 피오점이 나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정말 피오점이 나올 정도로 그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픈데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그 과정이 큰 약이 됐고 또 저를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예.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또다시 이렇게 기회를 줘서 또 국회의원 재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표 선거도 나오셨고. 지금 박상은 의원 이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예. 또 정치가 정말 좀 새롭고 클린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변해야 돼야 되는데 또 여전히 그런 거 아니라는 국민의 어떤 걱정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간 이런 가장 큰 계기도 예.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낡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이 고장난 정치 속에 이 진흙탕 속에 대한민국이 마치 발목 잡히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눈물로서 그 책임을 용서를 구했지만은 저는 더 큰 문제는 이 국가 시스템이 지금 망가졌거든요. 예. 아니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 이런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하고 방치한 나는 정치권의 무능이 가장 큰 세월호의 원인이다. 예. 이 형태로 간다면 나는 제2, 제3의 세월은 계속 나타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정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념적으로도 물론 좀 양극화되어 있지만은 예. 이 패권적 진영 논리로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으로 아니 여야가 다 국민이 뽑아줬으면 정당한 상대로 예. 봐주고 서로 대화와 또 상생적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상대가 넘어지면 네. 바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성자 독식 구조의 권력 구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진영 논리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장난 이 정치를 고치는 길은 바로 지금 현재 권력 구조, 네. 수명이 단 권력 구조, 선거 구조의 개편. 이게 국가 대개혁의 출발이고 큰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고 출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되면 그거부터 그러니까 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개헌 논의가 이 국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 또 블랙홀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이 진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래 국가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제는 이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직접 앞장서 나오는 게 예. 나는 옳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 2년으로 임기 줄이자고 하는 건 이거 너무 아이디어적 차원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물론 국민적 동의가 예.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의 임기까지도 줄여서 예. 정치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돼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퇴출돼야 됩니다. 빠르게. 네. 예. 재판하고 문제 생겨도 4년 동안 결국 자리 지키면서 국민 세금 이렇게 충년 이건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결국 깨끗해지고 클린해지려면은 계속 국민의 응징권, 국민 소환제적 성격이 정치권에 계속 가미돼야 됩니다. 스스로 이거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하나의 방법이다. 예. 선거자자면 혹시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건 투자라고 봐야 되지. 깨끗해지면은 사회도 투명해지고 세월호 같은 게 안 나옵니다. 예. 이건 엄청난 생산능 투자라고 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변화, 이 갈증 아마 그 절박성에서 제가 그렇게 던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권 경쟁에 뛰어드신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